제2형식 문장. 제2형식 문장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제1형식 문장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진 문장입니다. 한 단계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1형식 문장에서는 무엇이, 즉 주어만 보충되면 충분했지만 제2형식 문장에서는 주어 외에도 다른 요소가 하나 더 보충되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become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제2형식 문장을 탐구해 봅시다. become은 우리말로 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다, 선생님이 되다 라고 말할 때의 되다가 영어로는 become이라고 합니다. 만일 become에 주어만 보충해서 제1형식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om becomes 라는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톰이 주어 자리에 배치되었으므로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하면 Tom becomes는 톰은 된다 또는 톰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톰이 된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되다로 구성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톰은 선생님이 된다 라든지 톰은 의사가 된다 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톰은 된다는 톰이 뭐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문장이 미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become은 주어만 보충해서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주어 이외에 다른 요소를 하나 더 보충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의사가 되었다는 것인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만 비로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므로 Tom becomes 라는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톰이 뭐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제2형식 문장은 주어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만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2형식 문장은 제1형식 문장에 비해 구성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제2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또 다른 요소. Tom becomes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는 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톰을 문법 용어로는 주어라고 부르므로 톰에 대한 보충 설명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는 주격보어라고 불리웁니다. 보어란 보충하는 단어라는 뜻인데 주어를 보충하는 단어라는 의미에서 주격보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주격보어의 위치는 동사의 뒷자리입니다. 그래서 제2형식 문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주격보어. 제1형식 문장의 구조가 주어 더하기 동사이므로 제1형식 문장의 구조에 비한다면 주격보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제2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자주 보는 몇 개의 동사들을 잘 기억해 둔다면 제2형식 문장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마주치게 되는 제2형식 동사로는 become, be, appear, seem, look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서 제2형식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익혀봅시다. You look good.
She is a teacher. They become friends. 맨 첫 번째로 나오는 You look good을 해석해 봅시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You는 너라는 뜻이고 good은 좋은이라는 뜻인데 동사는 온다 간다처럼 끝부분이 다자로 끝나야 하므로 이 단어들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될 수 있는 낱말은 look 뿐인 것 같습니다. look은 무엇이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이므로 끝부분이 다자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look입니다. 동사는 문장을 분류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단어이므로 이 문장은 look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ook은 무엇이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이므로 look으로 문장이 구성되려면 무엇이에 해당하는 단어와 뭐뭐해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인다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주어와 뭐뭐해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주격보어라고 부르므로 look은 결국 주어와 주격보어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문장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와 주격보어로 구성되는 문장이 바로 제2형식 문장이므로 이 문장은 제2형식 문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2형식 문장은 동사의 앞쪽에 주격조사가 감춰져 있으므로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look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you는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너는 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주격보어. You look good. 너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good은 주어인 you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충 설명하는 낱말이므로 좋은 상태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주격보어. You look good. 좋은 상태로. 그래서 you look good은 너는 좋은 상태로 보인다. 즉 너는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인 She is a teacher를 해석해 봅시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입니까? she는 그 여자라는 뜻이고 teacher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 동사는 is인 것 같습니다. is는 무엇이 뭐뭐한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낱말과 뭐뭐한 상태에 해당하는 낱말이 모두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에 해당하는 낱말을 문법용어로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뭐한 상태에 해당하는 낱말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낱말이므로 문법용어로는 주격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s는 그 의미만 따져보더라도 주어와 주격보어를 필요로 하는 제2형식 동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제2형식 문장의 구조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제2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주격조사를 덧붙여야 하므로 She is a teacher는 그녀는 선생님인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무엇이 더하기 존재한다 더하기 뭐뭐한 상태로 She is a teacher. 그녀는 존재한다. 선생님인 상태로.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그녀는 선생님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세 번째 예문은 They become friends인데
become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누가 어떤 상태로 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들은 친구인 상태로 된다. 즉 그들은 친구가 된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하기 된다 더하기 뭐뭐한 상태로 they become friends. 그들은 된다 친구인 상태로. 이와 같이 제2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들은 무엇이 뭐뭐처럼 보인다 라든지 무엇이 뭐뭐한 상태로 존재한다 또는 무엇이 뭐뭐로 된다와 같이 그 의미 속에 이미 제2형식 문장이라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뭐뭐처럼, 뭐뭐한, 뭐뭐로 와 같은 부분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에 해당하므로 바로 이 부분이 주격보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동사가 뭐뭐한과 같은 낱말을 그 의미 속에 포함하고 있다면 일단 제2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라고 생각하고 제2형식 문장의 구조에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3형식 문장을 탐구해 봅시다. 3. 제3형식 문장. 숫자 3은 숫자 2보다 크므로 제3형식 문장은 제2형식 문장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3형식 문장은 과연 어떤 구조일까요? 제3형식 문장은 누가와 무엇을만 있으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들을 말합니다. Monkeys eat bananas 라는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monkeys는 원숭이들이라는 뜻이고 eat는 먹는다. bananas는 바나나들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 동사는 eat입니다. eat, 즉 먹는다로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먹는 행동을 할 주인공과 먹을 수 있는 사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원숭이만 있고 음식이 없으면 eat라는 동작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만 있고 원숭이가 없어도 먹는 동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eat의 앞쪽에 먹는 행동을 할 생명체를 배치하고 eat의 뒤쪽에 먹는 음식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을 문법용어로는 주어라고 부르고 먹혀지는 음식을 문법용어로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3형식 문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제3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이러한 구조를 조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형식 문장, 뭐뭐가 더하기 동사 더하기 뭐뭐을 또는 를. 따라서 제3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조사들을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Tom washed the dishes. People know the answer. The angry students burn the papers. Tom washed the dishes에서 동사는 무엇입니까? 톰은 톰이고 dishes는 접시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단어는 wash드 뿐입니다. wash드는 누가 무엇을 씻었다 라는 뜻입니다. washed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씻었다로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씻는 행동을 실행할 주인공, 즉 주어와 씻을 물건, 즉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washed는 그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이 문장은 제3형식 문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3형식 문장은 동사의 앞자리에 주어가 배치되고 동사의 뒷자리에 목적어가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어쨌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톰이 그 접시들을 씻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목적어의 위치입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접시들을 씻었다라고 표현하므로 목적어가 동사의 앞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washed dishes라고 표현하므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의 배치 순서가 다릅니다. Tom washed the dishes. 톰이 그 접시들을 씻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므로 해석을 할 때에는 낱말의 배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people know the answer를 해석해 봅시다. 이 문장의 동사는 무엇일까요?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answer는 답변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단어는 know뿐입니다. know는 누가 무엇을 알다 라는 뜻이므로 누가와 무엇을이 보충되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와 무엇을로 구성되는 문장은 제3형식 문장이므로 제3형식 문장의 구조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People know the answer. 사람들이 그 답을 안다. 따라서 이 문장의 해석은 사람들이 그 답을 안다입니다. 그럼 이제 the angry students burn the papers를 해석해 봅시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students는 학생들이라는 뜻이고 papers는 종이들이라는 뜻이므로 동사가 될 수 있는 단어는 burn 뿐입니다. burn은 누가 무엇을 태우다 라는 뜻이므로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누가와 무엇을이 필요합니다. 누가와 무엇을로 구성되는 문장은 제3형식 문장이므로 이 문장도 제3형식 문장의 구조에 맞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제3형식 문장은 주격조사 은, 는, 이, 가와 목적격조사 을, 느를 덧붙여서 해석해야 하므로 이 문장은 students가 페이퍼를 태운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The angry students burn the papers. 학생들이 그 종이들을 태운다. angry는 화가 난이라는 뜻인데 students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그 화가 난 학생들이 서류를 태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제3형식 문장은 누가 무엇을 어쨌다의 형태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는 누가 더하기 어쨌다 더하기 무엇을의 순서로 배치되므로 해석을 할 때에는 낱말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4형식 문장을 탐구해 봅시다. 제4형식 문장. 제4형식 문장은 제3형식 문장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진 문장입니다. 그러나 복잡해졌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예문으로 배웠던 Sean, Gibbs, Judy, Tom이 바로 제4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give는 주다라는 뜻인데 주다라는 동작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의 자리를 정해서 각각의 자리에 알맞은 조사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주는 사람 더하기 give 더하기 받는 사람 더하기 주는 물건 뭐뭐가 더하기 give 더하기 뭐뭐에게 더하기 뭐뭇을 문법책에서는 주는 사람을 주어라고 부르고
받는 사람을 간접 목적어, 주는 물건을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4형식 문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4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간접 목적어 더하기 직접 목적어. 그런데 간접 목적어라는 용어와 직접 목적어라는 용어가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4형식 문장의 구조를 차라리 조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4형식 문장, 뭐뭐가 더하기 어쨌다 더하기 뭐뭐에게 더하기 뭐뭇을. 그럼 예문을 통해서 제4형식 문장의 구조를 연습해 봅시다. She showed me her photograph. He told her a story. He left her much money. 첫 번째 예문인 She showed me her photograph 에서 동사는 무엇입니까? she는 그녀라는 뜻이고 me는 나를 또는 나에게라는 뜻이고 her는 그녀의 라는 뜻이고 photograph는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낱말은 showed 뿐입니다. showed는 보여주었다 라는 뜻이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여주었고 누구에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보여주었는지가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showed로 구성되는 문장은 누가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등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소로 구성되는 문장이 바로 제4형식 문장이므로 이 문장은 제4형식 문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4형식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쨌다의 형태로 해석되므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각 낱말의 자리에 맞게 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she는 누가 자리에 배치되었으므로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그녀는 또는 그녀가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me는 누구에게 자리에 배치되었으므로 에게라는 조사를 덧붙여서 나에게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포토그래프는 무엇을 자리에 배치되었으므로 을이라는 조사를 덧붙여서 사진을 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그녀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She showed me her photograph. 그녀는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her는 그녀의 라는 뜻으로서 포토그래프의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토그래프는 사진이라는 뜻이므로 그냥 포토그래프라고만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포토그래프 앞에 her를 붙이면 그녀의 사진으로 사진의 범위를 좁혀집니다. 사진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가로 썼어야 맞겠군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He told her a story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he는 그 남자라는 뜻이고 her는 그녀의 또는 그녀에게 또는 그녀를 이라는 뜻입니다.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낱말은 told 뿐입니다. told는 털어놓는다, 밝혔다 또는 말했다 라는 뜻입니다. 범인이 경찰에게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다 라든지 그는 신부님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털어놓았다로 구성되는 문장들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았다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4형식 문장에 해당하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쨌다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He told her a story.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냥 스토리라고만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를 통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세상의 많은 얘기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일 것이므로 어를 붙여서 스토리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그녀에게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He left her much money 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he는 그 남자란 뜻이고 her는 그녀의, 그녀에게, 그녀를 등으로 해석됩니다. much는 많은이라는 뜻이고 money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낱말은 left 뿐입니다. left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겼다 라는 뜻이므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누가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누가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로 구성되는 문장은 제4형식 문장이므로 이 문장은 제4형식 문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4형식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쨌다의 형태로 해석되므로 이 문장도 그러한 틀에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남겼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 left her much money.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남겼다. 이와 같이 제4형식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쨌다의 형태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낱말이 배치되는 순서는 누가 더하기 어쨌다 더하기 누구에게 더하기 무엇을입니다. 낱말의 배치 순서가 우리말과 다르므로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게라는 조사와 을이라는 조사는 그 역할이 완전히 다르므로 어떤 낱말에 에게를 붙이고 어떤 낱말에 을을 붙이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누구에게가 먼저 배치되고 무엇을이 그 뒤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형태인 제5형식 문장을 배워봅시다. 제5형식 문장. 제5형식 문장은 제2형식 문장과 제3형식 문장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형식 문장과 제3형식 문장을 잘 알고 있어야만 제5형식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제2형식 문장과 제3형식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복습한 다음에 제5형식 문장을 탐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3형식 문장부터 복습해 봅시다. 제3형식 문장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의 경우처럼 누가와 동사 그리고 무엇을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면 누가 무엇을 어쨌다의 형태로 풀이됩니다. 이때 누가에 해당하는 단어를 문법용어로는 주어라고 부르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를 문법용어로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3형식 문장의 구조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제3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그리고 제2형식 문장은 톰이 의사가 되었다 라든지 너는 오늘 좋아 보인다 의 경우처럼 누가 뭐뭐로 되었다 또는 누가 뭐뭐해 보인다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그리고 뭐뭐로 또는 뭐뭐해로 구성되는데 이때 뭐뭐로 또는 뭐뭐해가 주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어를 보충하는 낱말을 문법적으로는 주격보어라고 부르므로
제2형식 문장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제2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주격보어. 그럼 이제 제5형식 문장을 배워봅시다. 제5형식 문장은 제3형식 문장처럼 목적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형식 문장처럼 보어라는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의 구조는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보어의 형태가 됩니다. 제5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보어. 다만 제5형식 문장에서의 보어는 제2형식 문장의 경우와 달리 주격보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목적격 보어란 무엇일까요? 주격보어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였으므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보충해준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You make me happy. you는 너 또는 당신이라는 뜻이고 me는 나를 이라는 뜻이고 happy는 행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make는 누가 무엇을 만들다 라는 뜻이므로 make로 구성되는 문장은 누가와 무엇을이라는 요소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누가와 무엇을로 구성되는 문장은 제3형식 문장이므로 만일 you make me 라고만 말했다면 이 문장은 완벽한 제3형식 문장에 해당되어 너는 나를 만든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만든다 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로 문장을 조금만 바꾼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이때 행복한 상태로 되는 사람은 me, 즉 나입니다. me는 문법적으로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happy, 즉 행복한 상태는 목적어의 상태를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appy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는 문장이 바로 제5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5형식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어. 그럼 예문을 통해서 제5형식 문장을 익혀봅시다. I keep the door open. They elected him their manager. People call him a genius. I keep the door open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I는 나라는 뜻이고 the door는 그 문이라는 뜻입니다. open은 열린 상태를 가리키고 keep은 유지시킨다 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의 동사는 keep입니다. 유지시킨다로 의사소통이 되려면 무엇이 뭔가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혹시 무엇이 뭔가를 유지시킨다 라고만 말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I keep the door를 해석해 봅시다. I keep the door는 나는 그 문을 유지시킨다 라는 뜻인데 그 문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표현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I keep the door open은 나는 그 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킨다 라는 뜻이므로 문을 열어둔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오픈이 없을 때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픈이 추가되니까 문장이 훨씬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장들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낱말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러한 문장들이 제5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They elected him their manager 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They는 그들이라는 뜻이고 him은 그를 이라는 뜻입니다. Their manager는 그들의 매니저라는 뜻이고 elected는 선출했다 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 동사는 elected입니다. 선출했다로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선출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선출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선출행위를 하는 사람이 문법적으로는 주어에 해당하고 선출을 당하는 사람이 문법적으로는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주어는 동사의 앞에 배치시키고 목적어는 동사의 뒤에 배치시키므로 They elected him their manager에서 they가 주어이고 him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므로 they의 뒤에는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그들은 으로 해석해야 맞고 him의 뒤에는 목적격 조사를 덧붙여서 그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they elected him은 그들은 그를 선출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3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elected는 제3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를 이러저러한 직책으로 선출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므로 주어와 목적어 외에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는 앞으로 선출된 사람이 담당하게 될 직책인데 이 직책은 선출된 사람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문법적으로는 목적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므로 결국 직책명은 목적격 보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elected로 구성되는 문장은 목적격 보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제5형식 문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elected him their manager는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의 직책으로 선출했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므로 이 문장은 그들은 그를 그들의 매니저로 선출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People call him a genius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call입니다. call은 누가 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뜻이므로 부르는 행동을 실행하는 주인공과 부르는 행동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호칭이 필요합니다. 부르는 사람을 문법적으로는 주어라고 말하고 불리우는 사람을 문법적으로는 목적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호칭은 목적어의 호칭이므로 문법적으로는 목적격 보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므로 제5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하면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목적격 보어는 다소 생소한 요소이므로 제5형식 문장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문장은 동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낱말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추측해 본다면 영어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낱말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낱말들이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배워봅시다.